오늘 영상은 다음 주 화요일 날 올릴 책숲 산책을 혹시나 못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찍어 두는 겁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제가 출장이거든요. 하지만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후의 책방입니다. 나른해지는 오후, 가까운 책방으로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1년에 출간되는 책이 몇 권일까요? 제가 인터넷으로 이곳저곳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나온 데이터는 아직 못 찾았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좀 알려주십시오. 댓글에요. 근데 어쨌건 정말 많은 책들이 출간될 것 같아요. 하루에도 신간이 아마 수십 권, 수백 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여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책을 전부 다 읽을 수도 없고 궁금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 나오는 모든 새로운 책들을 다 보고 싶어요. 안 되겠죠?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낭독혁명, 한 걸음 걸어도 나답게. 강수진 씨 책은 제가 지난번 읽은 책도 있는데 정말 대단한 분 같아요. 어떻게든 살고는 있습니다만. 책 한 권을 건너서 한 권을 다 보고 싶을 정도로 책 제목들이 매력적입니다. 출판사에서 어떤 책을 찾을까요? 생각의 보폭. 책 제목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표지도 괜찮고. 모리 히로시 지음. 좀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맞네요. 모든 것이 F가 된다. 일본에서는 아주 유명한 추리 소설 작가입니다. 일단 오늘 한 권 먼저 읽어 고르고요. 이 책 혹시 아세요? 나온 지 꽤 오래된 책인데 생각에 관한 생각이란 책입니다. 저는 이 책 읽을 때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 책 두께 때문에 그렇다기보다 여기에 사전 지식이 있으면 좀 쉽게 읽을 수도 있겠지만 물론 모르는 게 많긴 하지만 특히 경제 잘 모릅니다. 배워야 되는데. 제목이 쓸모 인류입니다. 어른의 쓸모에 대해 묻다. 아니 이건 좋다 나쁘다 보다 사람에 대해서 쓸모라는 표현을 붙이니까 좀 가슴이 먹먹합니다. 하지만 한번 볼게요. 청춘의 독서 유시민 씨 책입니다. 다른 책이 있죠? 얼마 전에 나온 책이 있는데 어디 있더라? 이 책입니다. 역사의 역사. 유시민 씨가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여러 역사학자들이 좀 안 좋은 얘기를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역사학자들 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새겨 들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추천. 제가 읽었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청춘의 독서. 제목이 너무 좋네요. 쇼핑몰에 보면 옷이나 가방이나 뭐 여러 가지 파는 호스트가 있잖아요. 제가 이러고 있으니까 꼭 책 호스트 같아요. 괜찮네요. 책 호스트, 뭐 새로운 직업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산다란 제목입니다. 미니멀리즘이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책을 읽어봤는데 좀 그렇긴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소유하고, 당장 저부터요, 저 촬영할 때 마이크 그다음 카메라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왜 단순하게 살고 싶을까요?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니멀리즘이 추구하는 게 뭘까요? 단순하게 사는 삶을 통해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그런 그 물질적인 것, 외적인 것 이외에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뭔가라는 그 생각, 고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게 아닌가. 너무 깊게 생각했나요? 단순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 책이 너무 많습니다. 보고 싶은 책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책을 2권 골랐으니까 올라가서 서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책부터 먼저 읽을까요? 이 책이 더 궁금해요. 쓸모 인류. 제 경상도 사람이라서 상시옷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어와 으 발음도 잘 안 됩니다. 표준어를 쓰고 서울 경상도 억양이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왜 이 책이 더 궁금하냐면
부제가 어른의 쓸모에 대해 묻다.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좋은 아빠가 되어야 되는데, 좋은 남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고민하는 분들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책이 아마 위로가 되는 책이 아닐까, 도움이 되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이 책은 직접 한번 읽어보시죠. 나중에 꼭 왜 이분이 이 책을 쓰게 되었는지 첫 페이지를 딱 넘겨서 이분의 양력이 나오는 부분을 읽으면 이해가 돼요. 이 책은 확실히 저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게 되면 왜 이런 책을 쓰게 되었는지를 확 들어올 것 같아요. 추천의 글이 있는데요. 김정훈 박사님, 정말 좋아하는 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꼭 만나고 싶은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서문을 읽어야 되는데 김정훈 박사님이 추천 글을 쓰셨으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의 글. 한 남자의 오래된 쓸모. 쓸모 있는 인간. 누군가의 인생에 쓸모라는 잣대를 들이민다. 궁금하면서도 삐딱한 마음으로 책을 열었다. 맞죠? 맞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어느덧 인생 쓸모를 다한 것 같아 헛헛해진 40대 중반의 남자와 청춘보다 더 에너제틱한 67세 빈센트의 이야기는 금세 나를 사로잡았다. 두 남자는 주로 아침 일찍 만났다. 이들의 아침 대화는 쓸모있고 생생하다. 나도 이 대화에 한자리 끼어들어 어른의 쓸모에 대해 얘기 나누고 싶어진다. 누구를 위한 일도 아니다. 보다 주체적인 삶을 위함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음을 깨닫고 싶은 이들. 이렇게 차곡차곡의 방법으로 삶을 다시 세팅해보고 싶은 젊은이들에게도 권하고 싶은 책이다. 이 책을 읽고 배운 바 나이값은 하지 않기로, 지조있게 살기로, 한 번쯤 정말 내 뜻대로 살기로 한다. 실패 앞에서 너그러운 어른이 되기로 한다. 책에서 언급한 대로 쓸모있는 어른이 된다는 건 다가온 인생의 실패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는 말과 통하기 때문이다. 김정훈 박사님 일본에 가서 그림을 배운다고 하셨거든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고 싶어서 간 거잖아요.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가셨을까요? 가신 이후에 이 책을 만나서 공감을 하셨을까요? 물론 저자의 프롤로그가 더 중요하겠지만 너무 많은 시간을 서문만 읽어서는 안 되니까 서문 앞에 있는 아주 요약된 글이 있네요. 이걸 읽고 이 책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문득 자신을 돌아보는 날이 있다. 기본 없이 버텨온 삶이 한계에 다다른 어느 날, 흔들렸으나 넘어지지 않으려 애를 쓴다. 그런 날을 마주하니 알겠다. 다행히 넘어지지 않는 법은 배웠으나 다시 일어서는 법은 배운 바가 없다. 내 삶의 쓸모를 찾아 나서는 여정은 그렇게 시작됐다. 그냥 이대로 계속 책을 읽고 싶습니다. 책을 고를 때 표지를 보고 제목을 보고 서문을 본 다음에 목차를 봅니다. 대략 그렇게 보고 나면 이 책을 고를 것인가 고르지 않을 것인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책은 제목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확 잡아끄는 매력이 있고요. 내 인생이 쓸모 있는 인생인가? 누구의 평가가 아니라 나 자신이 지금 쓸모 있는 인간인가? 이런 의문이 드시거나 고민이 되신다면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네요. 많은 위로가 되는 책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책이요. 구체적인 삶을 강요받는 사람들을 위한 추상적으로 사는 법. 생각의 보폭. 모리 히로시라는 저자의 네임밸류 때문에, 그리고 이 책 디자인 때문에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삶을 강요받는 사람들을 위한 추상적으로 사는 법. 제가 아까 밑에서 좀 급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제가 발견을 못했었거든요. 추상적으로 사는 법이래요. 추상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일할 때나 뭐 사업을 할 때나 보면 보고서를 쓰거나 그럴 때도 구체적으로 써라. 그리고 한때 뭐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시크릿류의 책이 상당히 유행이 된 적이 있잖아요. 그 안의 내용도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라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반대로 추상적으로 생각하라, 좀 막연하게 생각하라, 그런 뜻인가요?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이거
제목에서 자꾸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책을 펼치기 전에 책 제목을 딱 보더라도 무슨 내용을 하겠구나라는 게 딱 떠오른 책이 있다면 자꾸 궁금하게 만드는 책들이 있어요. 아까 쓸모인류도 마찬가지지만 이 책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제가 저도 모르게 이 두 책을 선택한 것 같네요. 본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인간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를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나 주관적이고 구체적인 사고법은 이미 모두가 잘 알고 논리적 사고법에 대한 책은 산더미처럼 서점에 나와 있는 현실에서 굳이 내가 다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균형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그와는 반대로 객관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법을 갖춰야 하기에 이것에 관하여 쓰려고 한다.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이 균형적이고 냉정하고 품격도 갖추기를 바란다.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저절로 사회의 품격도 높아진다. 그리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인류 평화로 이어질 것이다. 그토록 거창한 문제인지를 반문한다면 나는 꽤 그렇다고 답하고 싶다. 어떤 경우는요, 저자의 프롤로그 서문보다 역자가 더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설명을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겠죠. 특히 외국 서적 같은 경우는 역자가 번역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고민하고 그 어떤 독자보다도 가장 깊이 읽는 분이 바로 역자 아니겠어요? 역자의 말이 오히려 더 강하게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초보 유튜버의 실수입니다. 많이 배우네요 오늘. 충전하는 동안 잠깐 이 책의 1장까지 읽어보았습니다. 그제서야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이해가 됩니다. 생각의 보폭이라고 하는 책 제목만으로는 이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지 그 주제조차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앞에 역자께서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본래 제목은 인간의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이것이 본래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매력이 없기 때문에 제목을 바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제목조차도 참 애매하게 만들었어요. 구체적인 삶을 강요받는 사람들에게 추상적인 삶을 사는 법,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이란 말은 왠지 긍정적으로 들리고 추상적이란 말은 부정적으로 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느끼는 선입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1장까지 읽으면 아하, 내가 말에 속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자가 말하는 추상적이라는 표현은 애매모호한 것, 알 수 없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본질을 뜻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본질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둘러싸여 있는 껍질을 구체적이라는 걸로 표현했습니다. 말에 속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제목을 정했을까요? 덕분에 저는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여러 가지 책을 고를 때 저는 이 책의 제목을 보고 호기심이 들어서 책을 들고 왔거든요. 하지만 착한 제목은 아닙니다. 한참 고민했고 1장까지 읽고 나서야 저자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주제에서 본질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목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목차의 소제목들이 아주 세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인간의 여러 가지 문제, 정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프롤로그만 8장이 됩니다. 이 내용을 읽어드릴 수는 없겠네요. 그러면 역자의 말을 대신 전하겠습니다. 디테일에 현혹되지 않는 사람들의 추상적 사고법. 나의 일은 외서기획과 번역이다. 일본의 이런저런 흥미로운 책들을 읽고 출판사에 그 책에 대한 내용을 들려주고 그것을 번역하는 것인데 매번 나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라는 요구의 말을 듣는다. 하지만 이 일을 하기 이전 회사에 다녔을 때도 늘 나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라,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라, 구체적인 데이터를 내놓아라는 식으로 늘 구체적으로 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다. 어릴 적부터 그랬다.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하라. 꿈은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릴 때 이루어진다. 그렇죠, 맞아요. 시크릿 류의 책들은 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듣고 읽으며 살아온 것은 비단 나 혼자만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구체적인 것만을 원했던 것은 아니다. 몇몇 사람은 구체적인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스스로 단편적인 정보에서 비약적인 사고로 발전시키기도 했다. 그 비약적인 사고에 능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이 현재 R 출판사의 대표로 있다. 그는 책에 대한 단편적인 이야기를 잠자코 듣다가 눈을 반짝거리며 결국 뭐뭐라는 거죠? 그거 마치 뭐뭐 같네요? 라며 자신의 의견을 들려주었는데 정작 책을 읽은 나보다도 더 정확히 저자의 의도를 꼭 집어냈다. 그 비약의 순간에 당혹감을 느꼈지만 저자가 정작 말하려고 했던 게 어쩌면 그것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그 같은 비약은 머릿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그 사고법은 대체 무엇일까? 얼핏 고개를 갸웃거리지만 곧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는 발상력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했다. 그 때문인지 몰라도 사고법이나 뇌과학에 관한 책을 호기심을 가지고 꽤 많이 읽었다. 하지만 이거다라고 수긍할 만한 책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그러던 중 이 책과 만났다. 어쩌면 찾는 답을 이 책에서 발견할지도 모른다고 기대했다. 그렇게 한두 장 책을 넘기기 시작했다. 그러는 가운데 추상적인 사고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이제까지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고법이다. 읽을수록 알 듯도 모를 듯도 하여 알쏭달쏭한 기분이 들었지만 한 가지 분명히 느낀 것은 오랫동안 알고 싶었던 답을 찾았다는 확신이다. 그런데 추상적인 사고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고 저자도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독자의 생각을 옭아매는데 매우 조심스러웠다. 결국 추상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다. 독자로서 이 책은 내게 큰 영감을 주지만 이 추상적인 사고법에 대하여 추상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을 기획자로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큰 과제를 짊어지게 된 것인데 몇 해가 지나도록 그 방법을 찾지 못했고 출판사의 어느 누구도 공감해주지 않았다. 결국 마케팅이 힘들다 혹은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아하 그죠? 제가 느꼈던 거랑 똑같아요. 거절당했대요. 그렇게 이 책은 오랫도록 내 책꽂이에 고이 모셔져 있었다. 그러던 중 마인드 빌딩에서 마음의 근력을 키워줄 양서를 찾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이 책이 순간 떠올랐다. 다시금 소개할 기회가 온 것인데 사실 여전히 자신이 없었다. 그런데 마인드 빌딩의 서재필 씨가 나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하고 말해 주었을 때 드디어 이 책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났음을 확신했다. 그렇군요. 와. 우리 주변에는 본래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소수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있구나 하고 실감한 순간이기도 했다. 우리 주변에 본래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소수이기는 하지만 이 말을 저자의 표현대로 우리 주변에는 늘 본질을 생각하는 사람이 소수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있구나 하고 실감한 순간이기도 했다. 본질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드문가요? 이 말에 꼭 동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지금 사회가 본질을 들여다보는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본질을 들여다보는 노력, 본질을 들여다보기에는 힘들 만큼 외적인 것, 그런 것들이 많이 강조되고 많이 드러나 있는 눈을 가리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말씀드리긴 좀 금방 떠오르진 않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는 됩니다. 이 책이 독자 여러분의 생각의 보폭을 좀 더 키우는데 도움이 되어줄 어떤 것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일본어와 우리말이 가지는 차이점 때문에 이 역자께서도 이런 식으로 글을 쓰셨고 저자도 그런 식으로 글을 쓴 게 아닌가. 말하고도 이상하다. 여러분 이 책은 미안합니다. 자꾸 웃음이 나오네요. 제가 1장까지 읽었고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책은 분명히 좋은 책인 것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익숙하게 들었던 언어 표현이 아닙니다. 일본어와 우리말의 차이점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자,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하고도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자가 이야기하듯이
마치 양파 껍질에 둘러싸인 것처럼 그 사물의 본질을 보기 힘든 사회에 살아가고 있긴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만의 특징일까요?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는 달랐을까요? 본질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수였던 시대였을까요? 역자는 주변에서 본질을 보는 사람이 소수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질을 본 사람들은 누굴까요? 늘 본질이 무엇인가를 꿰뚫어 본 사람들이 남긴 책은 아마 역사 속에 수천 년 동안 살아남은 고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철인이다 또는 성인이다 라고 불러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쓸모인류, 참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많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생각의 보폭, 이 책은 굉장히 독특한 책입니다. 정말 독특한 책이에요. 여기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독특한 것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가 되어 왔던 내용이고요. 내용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것을 표현하고 이것을 풀어가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다가오는 금요일 날 고전과의 인터뷰 시간이죠. 금요일 날 다시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후의 책방은 다음 카페 독서클럽과 함께합니다. 각 지역마다 오프라인 독서 토론회가 매달 열리니까요. 오프라인 모임에도 꼭 오세요.